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2.2%, 이더리움 3.5%, XRP 2%, 네, 그 중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8%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 네, 정말 이 상승이 이어져서 대상승장으로 가는 이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웨스턴 유니언에 관한 소식인데, 잠재적 파트너 관계를 위해 리플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는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이제 WEF 때 히키메트 에르세크 웨스턴 유니언 대표는 리플과의 파트너십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게 되면 리플의 솔루션이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파트너십의 관계의 주된 이유는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정산 시스템을 최적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멕시코와 함께 테스트를 했으며 멕시코는 미국, 멕시코는 페소화, 달러는 페소화라고 하며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단 몇 초 안에 137개의 화폐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야 한다고 그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효율성으로는 리플의 효율성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을 했지만, 반면 그는 이것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개의 암호회사들과 여러 개의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 배우고 있지만 현재 137개의 통화로 초단위로 결제하고 있는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제로 리플 대 스위프트 및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부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플의 솔루션이 자랑하는 가장 좋은 기능 중 하나는 그들이 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더 빠른 국경을 초월한 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비테크 글로벌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송금 결제를 위한 이제 리플렛을 사용하는 브라질 기반의 결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비테크 글로벌이 사용한 송곳니 테크 글로벌은 이제 리플을 사용하는 것이 웨스턴 유니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며 현재 스위프트보다 거래 속도가 빠른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과 완벽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유로 엑심뱅크는 리플의 더 발전된 솔루션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과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 내 스위프트 를 이제 폐기를 하면서 이렇게 리플렛에 가입을 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리플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리플과 XRP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만큼 정말 지금 가격이 좀 아쉽긴 하지만 호재가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쌓이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2019년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은 확실하고, 그 중에서도 리플과 XRP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아침이어서 말이 굉장히 좀 많이 꼬이네요. 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제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중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메르카도리브레가 이제 오는 19일부터 해당 플랫폼에서의 모든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메르카도리브레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만 해도 현재 5,630개 비트코인 관련 광고와 9,320개의 암호화폐 관련 리스트가 있다며, 또한 XRP는 현재 중남미에서 가장 선호하는 암호화폐 중 하나로 11,100개의 광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작은 기업이 아니죠.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렸다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외신이 지난달 라이트코인 지원 ATM 증가가 최다라며 120대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이 글로벌
암호화폐 ATM 정보 플랫폼 코인 ATM 레이더를 인용하여 지난달 글로벌 암호화폐 ATM이 4,291대에서 4,387대로 증가를 했으며 그 중에 라이트코인 ATM기가 이제 120대 증가하며 가장 많이 증가를 했다고 전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증가한 비트코인 ATM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순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전에 이제 한번 영상을 제가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트위터에서 이제 이 커머셜이 이렇게 XRP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자 이렇게 현상금을 지급을 하겠다,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 프로그램, 네, 솔루션이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0만 개의 온라인 상점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XRP 통합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 지원 이제 XRP 랩스는 10일 이내에 330만 개의 온라인 상점에서 XRP를 구현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현재 XRP 랩스의 설립자인 위셋 윈드는 3월 7일 트위터에서 XRP를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우커머셜과 성공적으로 통합한 모든 사람들에게 3,000 XRP 이상의 커뮤니티 지원 보상을 제공하는 포상금을 게시했었습니다. 일주일 반 후에 제스퍼 월린이라는 개발자가 우커머셜 사용자가 XRP를 결제 방법으로 쉽게 수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료된 결제 게이트웨이 플러그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위셋 윈드는 코드를 검토한 후 즉시 이 월린에게 현상금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상금은 약 1,649달러 상당의 4,635 XRP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워드프레스용 오픈소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현재 330만 개의 온라인 매장에서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우커머셜이 가동하고 실행 중인 사용자는 깃허브에서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고 지침에 따라 XRP를 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커머셜과 XRP의 통합은 네, 이런 노력의 최신 예라고 하는데요. 이 열정적인 개발자 위셋 윈드는 XRP 팁봇을 포함한 다수의 XRP 기반 플랫폼을 개발한 이런 창업자입니다. XRP 팁봇은 트위터, 레딧 및 이제 디스코드에서 사용자에게 디지털 자산으로 서로 팁을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알고 계신 이런 네, 개발 플랫폼일 겁니다. 리플은 이제 이 윈드의 노력을 주목을 했고 그의 새 회사인 XRP 랩스의 자금을 2에서 3년 동안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XRP 랩스는 현재 분산형 교환 모바일 지갑 및 콜드 스토리지 운영 체제 및 추가 미공개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XRP 네, 여기저기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정말 XRP의 가격도 조만간 네, 상승을 크게 한번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외신이 지난해 미 암호화폐 관련 민원이 45% 증가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지크립토가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 데이터를 인용하여 2017년 암호화폐 관련 민원은 2016년보다 11,571% 증가를 했으며 2017년보다 45% 증가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민원 중에 코인베이스가 또 나오네요. 네, 코인베이스 관련 내용이 78%로 가장 많았고 페이팔이 네, 12%로 그 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정말 독보적으로 네, 1위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네, 코인베이스입니다. 정말 작년에 정말 세계 2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명했죠.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 정말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탑2였죠. 탑2였는데 지금은 바이낸스와는 정말 상당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코인베이스라고 불릴 만큼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네, 외국에서는 지금 딜리트 코인베이스라는 운동이 또 만연하게 퍼져 있어서 참 코인베이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은 위상을 다시 찾길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CTO인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비트코인이 아직 자금 흐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데이비드 슈왈츠 리플 재단 CTO가 최근 북미에서 개최된 IT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처음 봤을 때 중앙 관리자 또는 이들을 신뢰할 필요가 없는 이 기술에 매료가 됐다며 인터넷이 정보 흐름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듯이 비트코인의 아이디어는 현금과 자금 흐름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지금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게 여기서 SWSX에서 언급한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알아봤는데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WSX에서 SW에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서 리플의 CTO가 XRP는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 우리는 그 불확실성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목요일에 열린 SW에서 열린 하이프 너머의 블록체인 리플 효과 세션에서 리플 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리플팀이 XRP를 유가증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청중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슈왈츠에 의하면 토큰의 보안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XRP와 리플의 이력을 알 필요가 있다며 그는 XRP가 어떻게 먼저 만들어졌고 그 후 리플사는 XRP 원장을 둘러싼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구축되었다며 이제 XRP 원장은 엑스래피드, 엑스비아, 엑스커런트, XRP의 추진과 같은 솔루션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XRP는 죄송합니다. XRP는 아서브리토나 이제 본인과 제드 맥켈럽, 크리스 라슨이 2011년에 XRP 원장을 만들었을 때 시작이 되었다며 이 시스템을 만든 초기 설립자들은 리플에 XRP 한 다발을 부여해 이제 회사가 일하게 하고 그 주변의 생태계를 구축하게 했다며 유명한 하위 테스트에 대응해 나중에 금융 투자 수단으로서 토큰을 개발하면서 리플이 먼저 태어난 것은 정상이라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그 사건은 반대로 일어나는 것으로 XRP가 하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리플이 사용하는 가장 빈번한 시위 중 하나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제로 엑스래피드, 엑스비아, 엑스커런트, 리플이 개발한 세 가지 주요 솔루션이라는 부제에 이런 내용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드 맥켈럽과 크리스 라센도 리플의 설립자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개발자들이 그들 자신의 프로젝트를 찾기 위한 토큰을 스스로 주었음을 암시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관행은 향후 ICO의 시뮬레이션으로 취급되며 수년 동안 논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XRP를 유가증권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 반대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은 결국 미등록 유가증권과 함께 일했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XRP는 유가증권인가에 관한 부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데이비드 슈왈츠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필요하지만 리플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 위원회가 SEC가 리플에 대한 어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선언하지 않는다면 최종 결정은 이제 법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SEC는 최근에 이 토큰들이 증권법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내기란 정말 어렵지만 우리는 현재 XRP가 유가증권이 아니란 사실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SEC와 법원 또한 그 결정을 내릴 거라며 현재 XRP는 법적으로 유가증권이 아니며 리플은 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SEC가 XRP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징후는 없지만 그러나 리플팀은 생태계를 위해서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XRP가 유가증권이다 아니다 굉장히 커뮤니티 내에서도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 전에 굉장히 이거에 관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죠. 이더리움도 이제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판멸이 오피셜로 기사로 났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망치 3번 두드려서 확실하게 됐는데 이 이더리움의 선례가 있으므로 XRP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법적 논쟁이 이렇게 가중화되고 있는데 XRP가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가증권이 아닌 거에 대한 그 증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판명이 나지 않지 않을까,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관한 소식을 또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이엇 블록체인이 미국 규제 준수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나스닥 상장사 라이엇 블록체인이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라이엇 블록체인은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엇 X를 설립해 뱅킹, 거래, 디지털 월렛 등 주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라이엇 X는 2019년 말까지 하와이와 와이오밍주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5개 주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라이엇 블록체인은 지난해 갑작스러운 블록체인 사업 모델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SEC에 이렇게 소환된 바가 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규제에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예정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이제 세계 최초의 풀스택 암호화 생태계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나스닥은 곧 출시될 세계 최초의 풀스택 암호화폐 생태계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나스닥의 거래, 청산 및 시장 감시 기술을 이용하는 크립토 스타트업 베이시스 LLC는 2019년 상반기에 현물 암호화폐 시장을 시작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생 상품 거래 신청은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죠. CFTC의 승인을 보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나스닥의 수석 부사장 겸 시장 운영자인 대표인 이제 파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바우스트는 투자자, 파트너, 시장 참가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과 가치 사슬을 두드리는 전체적인 경험을 주는 독특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며, 나는 우리 시장이 이미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활발하고 나스닥 기술에 정통한 사람들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투자자들까지 광범위한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단적으로 기대한다며, 발표에 의하면 파생 상품 거래와 청산이 공식화되면 2018년 2월 출범한 최첨단 디지털 채굴 시설에서 디지털 자산, 현물 거래, 선물 시장 및 파생 상품 청산소까지 디지털 통화 가치 사슬의 모든 부분을 위한 원스톱 스토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자화자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스닥이 추진한 감시 기술은 감시 프로토콜이 암호화폐 시장의 요구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다른 불법 행위들 중에서도 바우치가 그것의 시장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줄 것이며, 따라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안전한 장소와 파생 상품 시장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의 사기 감시 기술 활용을 목표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강도 높은 실사가 예상이 된다며, 평가를 통과한 교환은 이 거래소는 나스닥이 사기에 대한 전통적인 주식 거래량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점 기술에 대한 접근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현재 50개 이상의 국가와 250개 이상의 조직이 나스닥의 시장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나스닥은 피델리티, 인터컨티넨탈 거래소, JP 모건 체이스 등 주요 기관들이 블록체인 관련 인프라를 개발하는 등 암호화폐 러시가 격화되면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기술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운트곡스의 거래소의 전 대표가 일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마운트곡스의 전 대표인 마크 카펠레스가 일본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펠레스는 약 310만 달러를 횡령을 하면서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2년 6개월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앞서 검찰은 카펠레스에게 횡령 및 신탁 위반 혐의로 기소당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지만 그에 못 미친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정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건 법원에서의 전체 보고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블룸버그 이제 기술 리포터는 전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카펠레스는 데이터 재정 기록의 변조는 유죄를 받았지만 횡령 혐의는 삭제되었다고 전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운트 콕스 이런 게 이제 유죄 판결이 딱 났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성장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암호화폐의 최장기간 하락장도 겹치면서 많은 거래소들이 파산도 하고 보안도 해킹도 당하면서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2020년에는 좀 더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성장이 돼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외신이 민주당 대선 주자가 암호화폐 우호적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이스트가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중에 한 명인 앤드류 양이 암호화폐 개방적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여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를 받겠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민주당 대선 주자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이라는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누구죠? 비서실장도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외신에서 보도한 거를 봤었는데, 네, 점점 트럼프 정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관점에서 있어서는 정말 나쁘지 않은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